입니다. 1장은 여기까지 합니다. 2장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방법론을 비교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GIP, GIP 혹은 SMA, 그 다음에 SPRA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확률론적인 지진 안전성 평가 방법, 그 다음 이 두 방법은 결정론적인 방법입니다. GI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91년도에 스코그와 애플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가동 중 원전 기기의 내진 검증을 위한 일반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들에 대해서 인허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향상하거나 지진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사용하는 지진은 GIP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설계 지진, 디자인 얼스퀘이크, 그 다음에 SMA, 결정론적인 지진 여유도 평가 방법 있는 경우에서는 평가 기준 지진, 리뷰 레벨 얼스퀘이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확률론적인 방법은 확률론적이니까 중앙값도 있고 편차도 있으니까 그 중에 중앙값 지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진 성능 평가는 방법론은 내진 적합성 평가입니다. 이 기기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SMA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파손 내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결정론적 failure margin, 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내력 평가고요. 그 다음에 확률론적인 방법에서는 방법론은 FA 취약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론적인 방법에서는 취약도 분석을 하고요. 이걸 하려면은 여튼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확률론적인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이 자료가 되기 전에는 발달사를 보면은 GIP, USI A46가 나왔을 때 GIP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SMA 방법이 개발됐고, 지금은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입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은 설계 허용 기준을 얘기하고요. 여기서의 허용 기준은 중대 사고, severe earthquake, accident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런 수준이고요. 여기서도 중대 사고고 이렇게 하고요. 작용하는 하중은 NOL, Normal Operating Load, 일반 작용 하중이겠죠. 정상 운전 하중, Operating Load, 그다음에 SSE, 그다음에 운전 정지 지진이라 부르는데요. 안전 정지 지진, Safe Shutdown Earthquak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전 정지 지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정상 운전 지진에다가 평가 기준 지진이 같이 조합해서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정상 운전 하중에다가 중앙값 지진 하중, 확률론적이니까요. 감쇄비도 보수적 감쇄비, 중앙값 감쇄비. 최종적으로 내진 성능은 뭐가 나오냐? 여기는 히클리프 값이라는 게 나오고요. 지진 취약도 곡선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지진 취약도 곡선입니다. 참고로 히클리프 값이란 것은 고신뢰도 저파손 확률입니다. High confidence, 그다음에 low probability of failure. 그래서 95% 신뢰도에 5% 파괴 확률이고요. 보통 요 값을 보면은 그 기기의 캐퍼시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캐퍼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진 얼마에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히클리프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으로 이 기기는 히클리프 값이 얼마냐라고 나타내는 거죠. 계통 분석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어져 있으니까 시스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 정지 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Safe Shutdown Equipment List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MA 같은 경우에서는 성공 경로 내 설비입니다. 성공 경로 Success Pass란 것은 뭐냐면은
방사선이 노심이 녹았을 때 노심이 원자로 해결료가 녹았을 경우에 필수 안전을 위해서 3일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기만큼은 이 경로만큼은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로상에 있는 그 기기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목도를 그리죠. 그래서 트리를 걸어가지고 이벤트 트리, 폴트 트리 내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트리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개통도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진 기기가 내진에 적합하냐 내진 적합하냐 안 하냐 그리고 아웃라이어 요 안정 정지 기기 내에 있는데 예외 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SMA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기기의 히클리프하고 최종적으로 발전소 자체의 히클리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발전소는 몇 G까지 견딜 수 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론적인 분석은 사고 추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전소의 CDF, 그러니까 CDF란 것은 노심 손상 빈도입니다.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이 원자로 해결료가 손상을 입을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SA를 하게 되면은 정량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의 CDF가 얼마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 미만이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기를 체크하고 트리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비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규제기관 혹은 운영자가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자,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인 경우에 확률론적이니까 그 어떠한 목표를 성능 목표를 줘야 되는데요. 그 성능 목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CDF, LRF 입니다. CDF란 것은 핵연료가 손상을 입을 확률입니다.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노심 손상 빈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per year, 그러니까 10의 5승이니까 10만 년 5승 분의 1이겠죠. 예, 이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 정도고요. 그래서 요거는 APR 1400이라고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입니다. 그래서 Advanced Power Reactor 1400메가와트인 경우에 요 정도에 굉장히 미국보다도 더 엄격하죠. 그 다음에 조기 대량 방출이라고 해가지고요. 러프, 그러니까 방사능이 방출된 확률인 경우에 이제 우리는 러프라고 쓰는데요.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라지, 얼리, 조기 릴리스, 방출될 확률입니다. 빈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세슘이 방출될 빈도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원자 세슘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seismic PSA 분석 절차입니다. PSA 분석 절차, 좀 전에 IPEE 외부 사건, 개별 발전소 외부 사건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외부 사건이란 것은 화재, 침수, 지진 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seismic PSA는 이 중에 전출력이란 것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 전출력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정지 저출력, 그래도 풀리 파워는 생성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출력 운전 모드인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각 사건별로 하고 그 중에서 전출력인 경우에
지진 사건 레벨 1, 지진 사건 레벨 2, 그 다음에 정지 저출력인 경우에 지진 사건 레벨 1, 지진 사건 레벨 2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벨 1이란 것은 해결료가 손상을 입을 확률. 그래서 보는 관점은 원자로 관점에서 해결료가 손상을 입을까?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이고요. 레벨 2란 것은 그러면 방사능이 노출이 될까? 유출이 될까? 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승 앞에서 정량적인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하나의 순서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지진 재해도 분석입니다. Seismic Hazard Analysis라고 그러는데요. SHA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론적인 지진 재해도 분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PSH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사건, 지진 자체의 보통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 지진 자료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원하고 지형 자료 분석하고요. 지진원에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특정 위치에서의 지반 조건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 운동이 감쇄되는 거, 그래서 어테뉴에이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곡선이 지진 재해도 곡선인데요. 지진 재해도 곡선인데요. 그래서 그라운드 모션 파라미터란 것은 뭐 이게 SA, 그러니까 스펙트럼 액셀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PGA도 될 수 있고 뭐 S1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 지진이 빈도별로 초과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 값이 0. 뭐 EG라고 했을 때 EG를 초과할 확률이 얼마다. 대신 요거는 주기가 얼마인 경우에 t 값이 0.2초, 요건 2초인 경우, 요 위에 것은 t 값이 0.2초인 경우, 각 주기별로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을 초과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진 자체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어떤 공사부지, 우리가 파악하려는 원전이 있는 위치라든가 그 위치에서의 그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는 유니폼 해저드 리스판스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는 리스판스 스펙트럼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디자인 리스판스 스펙트럼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등재도 리스판스 스펙트럼 혹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운동, 그라운드 모션, 리스판스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존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쓸 수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확률론적으로 구했고요. 확률론적인 특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그 지역 맞춤형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진 특성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각각 기기별로 이러한 취약도 곡선을 뽑아야 합니다. 취약도 곡선이란 것은 좀 전에 뭐 SA 값이 보면은 파괴 확률이 얼마다, 어떤 지진에 대해서 파괴 확률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 값이 0.22g인 경우에 파괴될 확률은 얼마고, 이렇게 여기 퍼센티지죠, 세로축은.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표준 편차에서 확률론적이니까요. 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요거는 누적 분포를 나타냅니다. 아주 큰 지진이 왔을 때는 파괴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요.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파괴 확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의 가운데 있는 것이 중간값이고요. 취약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위에 있는 값이 95% 신뢰도, 밑에 있는 값이 5% 신뢰도. 그래서 95% 신뢰도의 값에 5% 파괴 확률에 해당되는 SA 값을 뭐라고 부른다? 히클리프라고 부른다. 기기별로 이러한 곡선들, 취약도 곡선을 뽑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통도가 필요합니다. 발전소 개통. 그래서 어떤 기기, 개통별로 기기들이 이렇게 작동하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흐르듯이 그 라인상에 있는 각 기기들을 요 개통도에 따라 가지고 다 취합해 놔 가지고 요 라인에 해당되는 취약도 곡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지진하고 무관한 기기의 본래적인 특성이고요. 이제 개통, 이벤트 트리, 폴트 트리고요. 요놈하고 취약도 곡선, 어떤 시스템의 취약도 곡선하고요. 지진하고 합치면은 요것이 위험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에, 확률론적인 리스크, probabilistic 리스크 곡선인데요.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년 지진에 대해서 손상을 입을 확률이 얼마 미만이 되어야 된다라는 최종값이 이제 미디언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발전소가 전체 시스템이죠. 발전소가 손상을 입을 확률,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노심 손상 빈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의 마지막으로 부록 용어입니다. APR 1400, 14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자로를 뜻하고요. CDF, 그래서 노심 손상 빈도 10의 마이너스 5승, CDFM, 그래서 파손 내력, 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이거 디자인 Earthquake, 그다음 이벤트 트리, 우리가 개통도를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Fault Analysis, Fragility Analysis 혹은 SFA라고 해서 지진 취약도 분석이라고 했고요. 폴트 트리, 고장 수목 이렇게 개통도를 그리는데 고장 수목입니다. 그 다음에 히클리프 95% 신뢰도 5% 파괴 확률 그 다음에 러프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방사성이 방출되는 빈도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NOL에서 Normal Operating Load 정상 운전 하중 PSA라고 해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PRA라고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LE, Review Level Earthquake, 평가 기준 지진. 그 다음에 SA에서 중대 사고. 그 다음에 SP, Success Pass 해서 노심이 손상됐을 때 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일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기의 경로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SE, 그 다음에 운전, 안전, 정지, 지진에서 OB가 있고요. 운전, Operating Base Earthquake, Safe Shutdown. 이 지진이 오면은 무조건 딱 원전을 멈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SSEL에서 Safe Shutdown Equipment List가 있습니다.